자, 우리 저항을 표현할 때 이 구슬을 갖고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자, 여기 있는 여러분 이 구슬 있죠, 구슬. 구슬을 갖고 우리 설명을 하는데, 자, 이렇게 구슬을 갖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요 구슬 있죠, 구슬. 자, 요런 구슬들. 자, 구슬을 우리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요 구슬들을, 자, 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자. 얘네들이 전자예요. 구슬들이 전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박혀 있죠. 예, 여기 막 박혀 있는 것들 있죠. 여기 박혀 있는 것들을 원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자. 아까 우리 니크롬 원자. 그래서 전자가 막 흘러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원자들이 흐름을 방해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원자들이 더 촘촘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촘촘히 있으면은 더 전자가 가기 어렵게 만들겠죠? 여기도 있고 훨씬 더 촘촘하게 막 얘네들이 막 박혀 있다. 여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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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고. 그럼 전자들이 더 흐르기 힘들겠죠? 자, 이것처럼 요걸 도선이라고 쳤을 때, 도선 내부라고 했을 때, 내부의 이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저항, 전자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정도가 차이가 나요. 여기 뭐냐면은 원자들이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으면 전자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테고, 반면에 원자들이 듬성듬성 배열하고 있으면은 전자들이 흘러가는데 큰 방해가 없겠죠? 자, 이것처럼 이런 전자들의 흐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하고요. 단위는 옴을 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전압이 일정할 때, 자, 전압이 일정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기울기가 일정할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요 그림에서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은 요 그림에서 요 기울어진 정도 있죠. 이 기울어진 정도. 자, 요 기울어진 정도가 일정할 때. 뭐 어떤 경우는 훨씬 더 급하게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애는 여기서 올라가고, 어떤 애는 좀 더 높은 데서 올라가고. 이게 높이차죠, 높이차. 자, 높이차. 우리는 전압차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전압 차이, 이런 전압 차이가 일정할 때. 자, 이런 전압차가 일정할 때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당연히 약해지겠죠? 그래서 아까 원자 배열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으면은 전류가 흐르기 어려우니까는 전자의 흐름이 느려지고, 반면에 아까 우리 도선의 배열에서 원자들이 듬성듬성 있으면 전류가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류의 세기는 우리 I, 그리고 전압은 R이 아니라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V라고 그랬죠. V. 자, 전압은 볼까요? 전압은 V. 그 다음에 저항은 R이라고 그랬죠. R. 자, R. 그러면 요 옆부분에 선생님이 좀 정리해 볼게요. 요 옆부분에 좀 정리해 보면은 전류의 세기인 I는 자, 전압에 어떻게 된다? 비례한다. 이거 비례 표시라고 그랬죠? 비례. 그래서 전압이 2배, 3배 되면은 전류도 2배, 3배. 자, 그리고 전류의 크기는 자, 뭐에 반비례하냐면 저항에 반비례해요. 이렇게 하면은 반비례 표시예요. 만약에 R 값이 1, 2, 3. 그럼 R분의 1은 어떻게 되죠?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R이 2배, 3배로 커지면은 R분의 1은 2분의 1, 3분의 1로 줄죠? 이런 걸 우리 반비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자, 전류에는 반비례한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네 둘을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얘네 둘을 정리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류는 자,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이 식을 좀 더 변형시키면요. 전류의 세기는 R분의 V라고 딱 식이 나와요. 이 계산식이 이렇게 정확히 나오는 건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배우면 되고요.
얘가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얘랑 얘는 서로 비례하고, 그리고 얘랑 R분의 1은 서로 반비례한다. 그 관계만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법칙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은 옴의 법칙. 전류가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가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 두 개를 우리 합쳐서 옴이란 사람이 알아내갖고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I는 R분의 V. 그럼 옴의 법칙이 뭐예요? 그러면 I는 R분의 V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얘는 그냥 수식일 뿐이에요. 옴의 법칙이 뭐예요? 옴의 법칙의 뜻이 뭐죠? 그러면은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것이 옴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있는 식을 제대로 쓰면은 전류의 색이 I는 저항분의 V. 근데 이 식을 여러분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요 안에 1이 있다고 치면은 얘하고 얘하고 바꿀 수 있죠? 그러면은 뭐라고 쓰냐면은 V는 IR은 V 곱하기 1. 근데 1은 무시해도 되죠? 그래서 V는 IR 또는 RI라고 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외우기 쉽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5를 붙여서, 자, V에다 5를 붙이면 뭐죠? 보. 그 다음에는 B.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어요. V는 IR 또는 RI인데 그냥 외우기 쉽게 보리. 자, 근데 그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I는 R분의 V라고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옴의 법칙을 설명하는 수식이다.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저항이 1옴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저항이 1옴, 그리고 전압이 1볼트예요. 그럼 전류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I는 1옴분의 1볼트니까 1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류의 단위 기억나나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를 쓴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 나온 것처럼 V는 볼타라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볼트, 전압이라고 그랬죠? 전압. I는 앙페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갖고 단위는 암페어를 쓴다. 영어로 쓸 때는 I. 전압은 저항의 단위인 옴의 법칙으로 써서 옴을 단위로 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V는 I 곱하기 R에서 얘네들은 다 영어 약자예요. 영어 약자. 근데 V는 우리 단위가 아까 옴이었죠? 그리고 I는 단위가 암페어였죠? R은 단위가, V 잘못 얘기했네요. 자, V는 단위가, 자, 볼트였죠? 그리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저항의 단위는 옴. 그래서 얘네들은 단위라는 걸 헷갈리면 안 돼요. V는 IR은 영어 약자고, 볼트, 암페어, 옴은, 단위라는 걸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